자, 이제 어제 그 외성 복원할 것인가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특집 조선편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들에는 제1차 왕자의 난인 무인정사와 정유재란 사천 전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성은 중부지방, 한반도 중부지방 진입에 막힌 왜군이 삼남지방 지배 교두보를 위해서 쌓은 것으로 무사히 철군이 목적이었습니다. 1598년 사천 전투가 그것을 보여주었죠. 총 4만여 명의 조명 연합군이 7,000명 주둔 왜군에 당했죠. 명군의,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명군의 블랑기포가 5발 폭발하는 바람에 왜군은 무사히 철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순신도 전사하게 됐죠. 사실 이순신 입장에서는 전사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었다고 해도 뭐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가거나 했겠죠. 조선은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야 고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백제 조선인가요? 이성계 위화도 해군은 고려의 반역이었습니다. 고려의 옛 고구려 땅 수복은 이 위화도 해군으로 무산됩니다. 이 개성왕씨 외가 쪽이 최소한 그 당실까지는 아니라도 고구려는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가 쪽 땅을 되찾자 뭐 그런 거죠. 그런 운동이 꺾인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워집니다. 본디 그 조선은 왕권보다 신권, 그러니까 신하 목소리가 센 나라입니다. 고려는 황제국 선포한 왕권 국가죠. 이 고려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뭐 박정희나 아니면 싱가포르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주도형으로. 독재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성공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려가 왕의 입김이 셌죠. 조선보다. 한편 민중은, 백성은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뭔 말인고 하니 자유로운 세상이었지만 유독 왕실만은 배타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도 일반 평민 여성들은 자유로웠어요. 뭐 심지어 신하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귀족 여성들도 자유로웠는데 유독 그 왕비들, 왕실 여성만 불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조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고려사 연구가 중요한데 사실 그 휴전선 아니라 38선으로 끄면은 개성은 남한 땅이죠. 제가 그 지난번 그 통인동에서 이렇게 발음이 잘못 난 거 동경이남, 그 대동강 이남이죠.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성은 남한 땅입니다. 고려는 신라와 조선 사이 시대 국가입니다. 모순적인 측면이 있죠. 오늘날 그 코리아라고 했을 때 그 한국의 전형이 조선이 아니라 고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라처럼 왕실과 백성이 각자 다른 인종인 것도 아니고 여기가 구선원전인데요. 그러니까 신라처럼 왕실과 백성이 아예 그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라 김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예 멸족이 됐거나 아니면은 구한동 김씨 제학공파만 신라 김씨다. 예, 보학이라는 깔때기를 거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무신론자 중 일부 무신론자는 이제 오늘날 신라 김씨는 아예 멸족됐다 쪽으로 밀고 가고 싶겠죠.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은 기독교가 창조해낸 고안물이다 라고까지 예, 주장을 하죠. 반면에 또 다른 일부 무신론자들은 이제 기독교 쪽 입장에 이제 이렇게 기대는데, 오늘날에도 심지어 유대인은 존재하고, 신라 김씨도 이제 구한동 김씨 제학공파가만 이제 신라 김씨다, 그쪽 입장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무신론자든 기독교인이든, 예, 팩트는 멸족됐거나 아니면 구한동 김씨 제학공파만 신라 김씨다. 아무튼 이게 신라는 왕실하고 백성이 인종이 달랐어요. 그래서 골품제도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고려 때 와서 이게 철폐가 되는데, 예, 신라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고려가 그렇다고 해서 조선처럼 같은 동양 인종이니까 그냥 유교 정치로 신하들의 언성이 센 것도 아닙니다. 고려가 이도저도 아니에요. 즉 같은 동양 인종이면서, 여러분 휴게소 가면 뭐 서양 그냥 뭐 재래식 수세식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좌변기 이래도 되는데 동양식 변기 서양식 변기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 인종이면서 왕실과 백성이 따로 놀았던 유형의 그런 과도기적 성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나? 예, 아무튼 뭐 당시 시각에서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드라마 정도전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앞당긴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907년 조직된 신민의 이전까지는 정도전이든 정여립이든 정야경이든, 예, 그러고 보니까 셋 다 정씨네요. 물론 정몽주의 영일 정씨는 셋 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정감록이 나올 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그 역사저널 그날에서도 밝혔듯이 이제는 현대사회에선 정감록 예언이 이미 실현된 것이 아니냐, 이미 실현된 거다, 예,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좌우지간 신민의 이전까지 한국은 제대로 된 왕정을 세우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녹두꽃이 등장하는 그 시대도, 예, 저는 사실 녹두꽃 안 봤는데, 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열혈사제보다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 한두 회 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민의 이전 시대는 제대로 된 왕정, 그러니까 갇혀있던 사회였어요. 이 틀을 못 벗어났어요. 조선사 이해는 정도전보다 정몽주 관점에서 봐야 그 시대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보수라는 입장에서 이 조선사를 이해하려면, 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정몽주가 최초의 반동적 보수였다, 한국사에서. 그러면은 그 시대 당시 조선의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정몽주 관점에서 봐야죠. 예, 정도전은 결국에는 뭐 정여립으로 가나?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이 아닌 거죠. 예, 무인정사 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후고려적인 성격이었다. 왕시에서 이씨로 바뀐 것 뿐이죠. 예. 이씨도 결국에는 뭐 이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뭐 여러 여자를 막 거느리고 해버리잖아요. 예, 비록 이제 그러니까 다처제가 아니라 처첩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뭐 백성도 따르고 개판되는데,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 1907년 신민의 이전은. 예.
백성 입장에서는 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현대 시각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당시 시대 사람들의 그 갇힌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호흡해 보면서 고민해 보려는 이들에게는 이 정몽주의 관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정몽주의 입장에 서서 그 시대를 느껴보는 건, 이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사실 이 실제 조선으로서의 조선, 조선다운 조선, 뭐 결과가 나쁘게 나왔든 옳게 나왔든 조선다운 조선은 건국전 정도전이란 말이 있죠. 경복궁 설계도 그가 했다고 하죠. 그는 왕보다 신하의 권한이 강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백성 중심 나라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는 1907년 신민회 때부터였다. 이 백성이란 말이 100가지 성이라는 말로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전 국민을 가리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 조선은 신하의 나라 이상을 갖고 건국되었죠. 고려는 왕정, 조선은 귀족정, 한국은 민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 귀족정으로는 동양사의 특성상 국가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그랬어요. 이 사공이 여럿이니까 중앙 집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도 왕정의 길을 걷게 되죠. 후고려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시작이 제1차 왕자의 난, 즉 무인정사고요. 이 무인정사 이후에 조선은 그냥 왕실에서 이시로만 바뀌었지 후고려적 성격을 띠면서 계속 왕조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왕권이 약해진 신하로서의 별 볼 일 없는, 리더십 없는, 저게 도대체 왕이냐, 그런 모습은 이제 다시 조선 선조 때 다시 조선다운 조선, 뭐 결과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뭐 보기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어쨌든 그 모습은 다시 선조 때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선다운 조선, 이 말이 좀 조선다운 조선, 왕의 힘이 없는 조선, 리더십 없는 조선, 그러니까 일본, 현재 남한,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델이 돼버린 그런 모델 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된 쪽으로의 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흥선 이항에 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첫 두임금과 끝 두임금 때가 진짜 조선이었고, 중간에 선조나 뭐 인조도 있지만 그렇게 있었고, 나머지 중간 여러 왕들은 이제 뭐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양대군 있죠, 세조. 그런 사람들은 후고려적 성격을 띤 카리스마 정치였다. 단종이 나타나긴 했는데 금방 수양대군으로 커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족 핏줄이라도 그게 조금 더 학렬 서열이 높냐 낮냐 그거보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진짜 라면은, 왕족이라면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수양대군 스타일인데, 그게 태종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왕권적 성격을 띠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제가 이제 오늘 현대사회에 이제 끼워 맞춰보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죠. 권근의 조언으로 이방원이 정몽주를 충신으로 다시 띄우게 되는 것은 이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입니다. 이미 왕씨들은 존재감이 없어졌고, 그렇다고 정도전 일파에 계속 맡겨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고려를 세워주기보다는 이방원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더 빨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 또한 계획된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정몽주 자체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실제로 단심가를 자신이 썼다고 한들 그것의 정치적인 당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충절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확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보다는 약합니다. 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 썼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기에 자동적 반응, 반사적 반응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정몽주 저작이 아니라 1617년 해동학부가 1719년 정몽주 후손 정찬이가 제작한 포온집 속록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선조교가 아니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단심가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6세기 후반에 최리비 지은 시의 선조교가 정몽주 사망장소라고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선조교는 설화로 중국 고사를 누군가 결부함으로
극적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건 팩트예요. 부인할 수 없죠. 순수하게 100% 정말 고려 왕조를 향한 충성심으로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종몽주는 조선 개국 후에 처음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됐는데 태종 집권 이후에 건근히 정몽주의 재평가를 주장하죠. 이어서 세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도에도 정몽주가 절의의 인물로 부각됩니다. 정몽주를 이 보수의 정신적 기원으로 삼은 조선의 역설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시대 상황이 그렇게 안 했다면 조선왕실은 운영이 안 됐을 겁니다. 연적이 어떻게 한민족을 다스립니까? 말이 안 되죠. 한국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맞을까? 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리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즉 그냥 살아.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고려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 한국 기원은 여말 선초입니다. 민주주의 시작은 1907년 신민회 때부터고요. 이 비왕정주의의 시작은 여말 선초입니다. 이때부터 왕정 말고 딴 것도 해볼까? 라는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실현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계속 왕정 시대였어요. 이방원이 대표적으로 결국 당시 현실을 인정해버린 대표적 케이스죠. 고려 말까지는 뭔가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라는 때 돼서 고려에 넘겨준 거죠. 당시 희한하게도 주변 국가들도 왕조 교체 시즌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갈이 시즌에 같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그렇게 왕조를 바뀌온 거죠. 근데 여말 선초는 달라요. 인종도 달라서 자동적 바톤 터치 기간이었던 남할 여초와 다르게 이때부터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대립은 여기서 기원을 하는 거죠. 고려는 자유한국당, 조선은, 그러니까 조선다운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조선으로서의 조선이냐, 이제 조선 시대 안에서만 보자면, 아니면 후고려적 성격을 띠는 조선이냐, 왜 너네 계속 해먹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은 그게 또 아니죠. 후고려적 성격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님 조선이지 이러면서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물론 현대 지금처럼 뭐 좌파 우파 이렇게까지 막 나뉘게 된 건 아니지만 왕정시대 특징이 그렇거든요. 오늘날 그 양당 이런 시대가 아니라서. 하지만 금이 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파는 정몽주, 진보는 정도전. 뭐 좌판지 우판지 모르겠는데 뭐 우파라고 해야겠죠. 같은 왕정시대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왕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보수적 관점에서는 진보 우파가 돼요. 예, 여기서 우파는 왕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우파라는 뜻이 또 다른 그 문맥이나 다른 상황 속에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파는 왕정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현대 정치하고 거리가 있죠. 다릅니다. 여기서 진보 우파란 진보 왕정으로 왕이 백성들 민의에 의해서 민심으로 지지되어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을 지지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선거로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서양과 차이고요. 고려는 그냥 어제도 왕씨가 왕 했으니까 오늘도 한다는 식, 그러니까 무비판적 생각들이 고려 말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게 보수우파죠. 한국에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됐는데도 이 정서는 변함이 없어요. 어찌 보면 회색지대 사고로 현대인의 눈에는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극우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극우라고 하는 사실 극우? 어쨌든 극우라고 일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 보수 친박적 사고가 정몽주에 가까워요. 당시 백성들 생각이 보수파하겠네요. 그 점에서 조선의 건국은 명백하게 성격이 다른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는 국가를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진족이 어떻게 한민족을 다스립니까? 당시 14세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서양에서는 종교개혁도 없던 때입니다. 중세라고. 일부 학자의 깨어있는 듯한 말은 지식인 사회 속 중림칠연에 불과한 걸로 볼 수도 있죠. 지식 노릇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부분. 중세시대에는 고려식 사고가 딱 맞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고는 오늘날에도 유유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고가
이겁니다. 박정희 박근혜가 대가야 왕족 후손인 건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조선을 합한 고려라면 어떨까요? 몰살된 고려 왕족에 흩어진 일부 후손이기보다 무신정변 집권자의 피해를 받았을 확률이 더 큽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조상이 고려 왕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흥 박씨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왕씨가 박씨 됐다고, 왕박씨. 그럼 이건 뭐 박왕씨인가? 그러면 박왕박씨 되나요? 전체적으로 박이 왕 됐고 왕이 박 다시 되는 그런 건가요? 왕대박 되나요? 물론 이제 그 무신 자손이었을 확률보다는 약합니다. 고려가 사람들 입에 셋 중 신라 고려 조선 중 제일 오르내리는 건 회색지대 코드 때문이에요. 그냥 순리대로 산다는 부분이 건드려진 건데요. 사실 이 세 시대 중에서 자율성이 가장 보장되었다는 말도 그냥 살았다. 뭐 이혼도 자유로웠죠. 고려가 제일. 조선은 막 무슨 과부, 막 수절 이런 이미지 코드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하고 역자면은, 그러니까 그 백성 일반인 관점에서 이제 역자면은 고려가 제일 맞죠. 그 점이 현대인들에게 이 민심이라는 점에서 관점에서 고려를 건들게 됐고, 그게 박정희, 노무현 3호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공양왕은 박씨가 아니고 왕씨고, 순비 노씨는 교화 노씨가 아니라 노태우 노씨죠. 순비 노씨는 교화 노씨죠. 예, 말을 잘못했는데, 순비 노씨는 교화 노씨고 노태우 노씨지 노무현 광주 노씨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딱 이 애매한 코드. 예.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구분해 봐야 돼요. 아무튼 이 조선은 그냥 살지 않았어요. 민심으로 추대된 것도 아니에요. 태조가. 그리고 그냥 아버지 거 물려받은 세습도 아니고요. 이건 신라죠. 이성계 자신을 지지하는 소규모 신진사대부 조직에 의해서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치주의 프로젝트가 작동된 것이죠. 그냥 살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태종 입장에서는 그냥 살자는 식의 보수적 사회의 분위기가 필요했어요. 여기에 정몽주가 적합했죠. 정몽주는 조선왕조를 안착시키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종 주기 이후 권건이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사업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때문입니다. 정몽주는 부활했어요. 정몽주의 묘소를 보면 이것이 과연 패망해가는 나라의 고려의 마지막 신화의 묘소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최영 장군보다 묘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똑같은 충신인데 한 명은 추대되고 한 명은 무관심 속에 방치된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최영보다 정몽주 그래서 잘 나가게 됐던 거고, 조선 때. 최영 장군 묘소는 산속 깊숙이 찾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는 반면에 정몽주 묘소는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새 왕조에서 최영은 필요 없었고, 정몽주가 이 새 왕조 후고려 성격으로서의 조선의 모델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기자에서 곧바로 정몽주로 계보를 잡는 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이용된 것이죠. 기자 조선에서 갑자기 시대를 점핑해서 이 메이킹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메이킹 더 후고려적 성격으로서의 조선? 기자에서 갑자기 정몽주로 와버려요. 고려말 중간 띄우고. 그래서 노론도 문제가 있죠. 정몽주는 이용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조선 중기 때 외란 터지고, 이 외란 이후에 이제 의정부도 비변사가 되고, 이 김씨들, 여기서 김씨라고 하면 조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신라 김씨로서의 구한동 김씨도 있고, 그리고 다른 본관의 김씨들, 조선에 수많은 또 양반 김씨들이 있었죠. 그 김씨들도 있고, 어쨌든 그 신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김씨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왕조가 딱 이렇게 뭐 골품제처럼 가둬둘 수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족보하고 그 사료, 정사 사료하고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플로도 더 참고해 보면 좋고요.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뭐 조상이 다양한, 뭐 고구려 출신의 김씨도 있고, 조상이. 그러니까 그 다양한 김씨들,
이 김씨들도 이제 왕비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김해김씨, 그러니까 경주 출신 김해김씨, 예, 경주 김씨죠. 뭐 그런 식의 다양하게 이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경주 김씨, 경주 출신 김해김씨 확률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죠. 예. 아무튼 예. 나만은 그렇단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김씨도 왕비가 될 수 있게 되고, 이어서 조선 말기에는 신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을 일으키자. 이 뭐 개판됐다. 김씨 왕비 되게 딱 이렇게, 아니 그 뭐 후궁은 될 수 있었거든요. 조선 초에. 근데 이제 왕의 그 정비라고 해야 되나? 첫째 아내 그 정실 왕비는 이제 될 수 없었는데, 김씨가 이제 김씨 왕비 되면서 또 이렇게 개판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으로서의 조선 관점에서는 개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로 말하면은 TK를 따시키는 거죠. 현대 정치 관점에서는 이제 풀어보면 TK를 따시키는 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TK를 따시키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이하응입니다. 운영궁에서 찍을까 오면서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조선편, 지금까지 해온 조선편 전체를 성격을 더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딸랑 이하응만 하려면, 이하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려면 문영궁이 더 맞을 것인데, 지금 조선 전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이제 끝내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조선을 일으키자 온 게 흥성군, 아니 흥선대원군입니다. 정한대군은 아니고 정한군이죠. 대우군은 이제 그 태종 즉위 후 생긴 거죠. 예, 명칭이니까.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경복궁 재건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방원은 경복궁을 싫어했어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정도전 생각도 나고 해서 역겨웠죠. 그래서 이곳 이렇게 창덕궁이 세워진 겁니다. 경복궁에 대한 트라우마가 창덕궁을 낳았어요. 이 같은 이방원의 태도는 이후 왕들에게도 이어지죠. 가급적 창덕궁에 머무른 거죠. 경복궁 홀대의 역사가 이방원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이곳, 예, 앞에 말이 이렇게 길었나요? 그러니까 영상은 항상 이렇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옛날 그 전쟁식으로 말하자면 명분을 막 얘기하잖아. 너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명분이 그냥 명분을 위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쟁하기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명분으로, 예. 그래서 이 명분이 길어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창덕궁 선원전이에요. 역대 조선국왕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죠. 조선 초에는 경복궁 선원전의 태조 어진을 모셨는데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고,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창덕궁의 선원전을 새로 짓습니다. 선원전에 모셨던 어진은 6.25 당시 그 화재로 소실되면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요. 이곳 창덕궁에는 선원전도 있지만 낙선제도 있습니다. 저쪽 가시면 이제 낙선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덕혜옹주 스토리가 있죠. 덕혜옹주가 산 곳이다. 이곳 창덕궁은 이하응 스토리를 풀기에 좋은 것 같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어진하고 엮어서 이제 설명하기에는 이곳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으로, 전체적 시각에서 최종 결론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우측 그 금천교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쪽으로 해서, 금천교 쪽으로 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인정전 쪽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진선문으로 가버리죠. 금천교를 건너서 바로 진선문으로 들어가서 저 인정전으로 가죠. 대다수는 사람들. 이곳 좌측 걸레각사는 답사하는 이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곳은 구선원전이에요. 조선시대 국조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고 재향하는 진전을 서울에는 경복궁, 문소전 한 곳에 뒀습니다. 나머진 지방으로 전주 경기전이 대표적인데, 경기전은 경주 집경전을 모델로 했다는 말. 나머지는 죄다 이북 지역입니다. 영흥, 함경도 영흥 준원전, 평안도 평양 영숭전, 그리고 개성의 목청전 있죠. 경기도 개성 목청전. 근데 임진왜란 때 경복궁에 화재가 나죠. 선조가 도망가자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방어한 거고요. 이 화재로 문서전, 경복궁 문서전 파괴되고 전란 후에도 복구되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진은 선원전에 봉안됩니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하고 경운궁이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선원전은 유지됩니다. 같은 해 재향 장소를 일제히 정리하는 칙령이 반포돼서 창덕궁 선원전으로 못 옮기죠. 지방의 전주 경기전과
함경도 영흥에 있는 준원전의 어진을 제외한 조선 역대왕 어진이 선원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신선원전은 1921년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 보이시는 이 구선원전에 보관된 어진은 6.25 때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화재로 신선원전, 신선원전은 1921년에 지어졌는데 거기에 보관된 어진이 6.25 때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어요. 몇 개 안 남았죠. 이하응은 경복궁 중건에 열을 올린 사람입니다. 이하응계, 전주시도 여러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응계인 이 고종 즉위 2년에서 5년 이때 경복궁에도 선원전이 세워지는데 창덕궁 선원전과 같은 규모입니다. 중건 이후 고종은 두 곳을 옮겨 다니죠. 그때마다 어진도 함께 옮겨 봉안되었습니다. 아간 파천 뒤에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자 1897년 경운궁에도 선원전이 지어지면서 이곳에도 어진을 봉안합니다. 구선원전. 대한제국 시대에는 경운궁 선원전이라고 해야겠네요. 통해서 대한제국 시대에는 창덕궁, 경복궁, 경운궁 세 곳에 모두 선원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경운궁 선원전은 1922년에 헐려서 창덕궁 내로 옮겨져 신선원전을 짓는 데 활용됩니다. 이후 창덕궁 선원전은 신선원전이 들어서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요. 지금 이곳은 신선원전이 들어서면서 그 기능을 상실해요. 여기 건물만 있잖아요. 신선원전, 그러니까 저 후원 쪽에 그건 이제 입장료를 더 내야겠죠. 거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1920년 후부터 현재까지 창덕궁에만 구신선원전과 신선원전이 병존하게 되죠. 1921년 이후부터 신선원전에 옮겨져 봉안되었던 어진은 6.25 때 부산으로 피난되었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에. 대부분 소실돼서 오늘날에는 어진마저 대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덕궁 내의 두 선원전은 어진 없이 비어있어요. 현재는 이곳 구선원전과 후원이 있는 신선원전 모두 어진 없이 비어있습니다. 특히 이 구선원전 내부에는 신실에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신실에도 아무런 의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신선원전을 지을 때 신선원전으로 모두 옮겨진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신선원전에도 어진은 봉안되어 있지 않지만 신실을 구성하던 어자, 신의, 병풍 등의 기물과 의장 일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옮긴 게 아니냐. 그리고 그쪽으로 다 옮겼는데 구선원전에서 신선원전을 다 옮겼는데 이제 6.25 때 이후로 이렇게 소실되어서 지금 몇 개 안 남아있다. 어진이. 하지만 어진 외에 다른 것들은 신선원전에 이렇게 일부 남아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어진이라는 말이